오늘 안녕하세요. 네,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설명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어머님들. 일단 제가 누군지 좀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소개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1학년 2학년이죠, 그렇죠? 근데 보잉고 전체 특징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관리, 그 다음에 시간표 어떤지 말씀드려볼게요. 저 일단 외대에서 영어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두각학원에서 보잉고등학교 수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한성가고 학생은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고 외대고를 또 다원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뭐 블로그 뭐 있는데요, 어머님들. 일단 뭐 인스타 어머님들 깔리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제 이상훈 영어 치면 또는 보잉고 영어를 치시면요,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는 칼럼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혹시 뭐 식사하시다가 심심하시면 가면 재밌는 정보, 유익한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요, 어머님들, 이건 아셔야 되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제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필요한 건 효율성인데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제성을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이제 효율적인 학습을 원하죠. 지금 사실 아이들 제가 이제 보잉고 2학년 애들이 현 수업 듣는 애들이 한 20명 가량 되는데 방학 때, 네, 이제 내신 때 올 친구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아이들이 다 뭐 얘기하냐면 다 방학 때 이제 자기 혼자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쵸? 어머니들 패스 끊어주셨죠. 그래서 대성이랑 뭐 메가. 근데 애들 공부 안 해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영상 강의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은 인강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를 보면 그게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어머님들. 근데 아이들은 인강을 보면 단어를 그걸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강의 듣는 애들은 매 주차마다 지금 단어 400개씩 외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단어장 있죠? 200에서 1800. 그거를 한 바퀴 정도 다시 돌렸습니다, 저희 애들은.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애들 작년에 그거 내신할 때 다 외웠었죠. 근데 막상 이번에 다시 외우라고 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죠. 망각의 동물이죠. 그렇죠?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고요. 올해도 아마 학교에서 단어장 나올 겁니다. 아마 다다음 주에 아이들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공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제적인 것을 훨씬 더 원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작년 후기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이제 클리닉 관리 빡세게 하죠. 암기시켜줬다라는 게 사실 이 꼼꼼한 관리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구두 테스트까지 봅니다. 저희 조교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면 이제 어머님들 저희 수업 예를 들어서 뭐 9시 수업 같은 경우 5시, 6시, 9시 수업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남거든요, 뒤에. 1시간 거의 다 애들 대시험, 단어시험 보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조건 10% 컷을 봐주거든요. 제가 작년 이렇게까지 했는데 올해 이번에 아이들 수업하면서 느낀 게 애들이 단어 진짜 잘 까먹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외우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애들 이제 뭐 언급하자면 이제 방해동에 있는 학원에서 정말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 어머님들 다 다니셨던 그 학원이죠. 지금 다닐 수도 있는데 그 학원에서 많이 넘어왔고 제가 대충 세보니까 작년에 제 수업 들은 학생이 13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 한 80명 정도는 그 학원에서 왔습니다. 큰 학원이 있죠. 근데 그 학원에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거기는 단어 시험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지선 사지선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됩니다. 애들은 그거를 사지선다라면은 대충 보면 두 개 중에 하나 지금 맞출 수 있어요. 그 틀린 거에 대한 피드백이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한다라는 게 아이들의 니즈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시험 할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20명씩 계속 늘었습니다. 그럴 때 진실함이라는 것이 이제 이상훈의 키워드인데요. 뭐 이제 아이들 제가 상담을 해줘요. 이거는 지금 어제 이제 1학년 어머님들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실로. 그리고 이제 이 2학년 아이들 저는 DM을 되게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 있죠. DM이나 카톡 아니면 현장 상담 많이 하면은 애들이 이제는 이제 제 수업 1년 따라온 아이들이 있죠. 또 6개월 이상 따라온 애들 보면은 저한테 솔직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어떤 브로맨십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우정 같은 게 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에게 진심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무료특강도 여러 번 했었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상훈의 보인골의 진심이다.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오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진심이 통했나?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이번에 등급 안 나면 시대로 가라고 했다는데 너무 근데 이제 이상훈 쌤이 좋아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이제 등급 잘 나와서 1등급이 나와가지고 2학기 기말 때 그래서 수업을 계속 듣겠다고 시간표 언제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제가 2020년도 가르쳤던 친구인데요. 이강이라는 학원에서 제가 가르쳤을 때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멘탈이 되게 약해요, 이 친구는. 영어가 중간 기말에 100백이었어요. 근데 수학에서 2개 틀렸다고 울더라고요, 학원에 와서. 제가 그런 거 케어를 되게 잘해주거든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요즘 MBTI 있죠. 근데 저 T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 뭔가 이제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거 엄청 그렇게 울 정도 아니고 사실은 마음 상할 정도는 아닌데 어떤 그런 어떤 아이들 케어해 주는 거를 전 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이 친구가 솔직히 제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친구는 이제 제가 학원 옮기면서 뭐 저 따라오진 않고 그냥 그 학원 그만두고 혼자 이제 독학하나 정시한다고 돌아섰는데 결국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해서 이제 의대 갔다고 이제 의대를 갔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아시는 작년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제가 학교 앞에 가서 코스트코 가서 이제 핫도그 있죠. 핫도그 100개를 사서 학교 앞에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말고도 다른 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네, 핫도그 먹고 온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이랑 같이 여름에 중간고사 끝나갔죠.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더 갔습니다. 음료수를 제가 이번엔 200개를 사가지고요. 저희 재원생들은 빵 하나 더 주려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경비 아저씨 오시면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빵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삥을 뜯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수업 끝나면은 와서 사실은 빵도 중요한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자기가 이제 이게 시험 당일이었거든요. 시험 본 날. 자기가 맞은 게 찍은 게 틀렸나 맞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와서 이제 채점도 하고요. 이제 저희 이제 수업하는 직보 때 모습입니다. 자,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사실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과목 1등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 과목 2등 하는, 그러니까 영어 과목이 아니고요. 전 과목 1, 2등 하는 친구가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15명 중 7명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중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때 1등은 맞고. 근데 그 친구가 1학기 기말 때 뭐라고 했냐면 연락이 왔냐. 2학기 기말 때 뭐 시험 끝나고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선생님 다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혼자 자기가 진짜 잘한다고 잘해요. 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성이 부여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날 PC방 갔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스타트는 되게 별거 아닌 행위 같지만 그게 시험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22년도에 이제 처음 런칭하고 나서 제가 80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어떤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아이들이 왜 찾아줬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1학기 중간까지만 해도 제가 한 10몇 명 있을 때 전 타겟층이 3, 4등급 아이들을 2등급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관리를 좀 시켰거든요. 근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중 강의를 원하거든요. 모두나 1등급 학생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3, 4등급, 5등급 학생이 점수 올리는 수업을 저는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나올 수 있게끔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런 어떤 관리나 자료 같은 것들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잘 만들어지니까 1등급 듣는 학생들도 다른 학원에서 1등급 듣는 학생도 제 수업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잘 나오고 관리가 잘 되니까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전교 1등 한 학생인데요. 그렇죠? 손모시기 학생인데요. 일단 원래 2학기 중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따로 혼자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전 과목 1등급인데 거의. 근데 이 친구가 영어 관리 2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자료 뭐 관리 잘 해준다고 듣고 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기말이 4등을 했고요. 그래서 합산 9등 기말 4등인데 합산이 9등입니다. 왜냐면 2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제 자료 관리 받고 1등급 됐다고 연락이 왔고요. 근데 이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등 오른 친구들 있고 심지어 이 친구도 100등 올랐죠. 이게 뭐라고요?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이런 어떤 후기 같은 것들 아이들 얘기해 주고요. 그다음에 엄청 홍보 많이 했다고 뭐 내년 살 좀 빼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 어구 되게 좋지 않나요? 제가 했던 가장 후회 없는 선택들 중 하나. 그죠? 뭔가 뭐 그죠? 여기에서 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찍은 건데요. 보잉고 1학년은 거의 50명 가까이 되고 2학년은 현재 이 학생들이 제 톡방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지금 방학 때 안 듣는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중간 때 안 올 친구들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요 정도 인원이 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완벽한 자료가요.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보잉고만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무슨 영영 어떤 잡지나 뭐 칼럼 같은 게 시험범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범에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학원에선 자료를 못 만들거든요. 저는 모의고사 자료나 교과서 자료 다 100% 제가 만들어서 씁니다. 보잉고에 맞춰서 제 머릿속에 한 6개년치, 7개년치 1, 2, 3학년 문제, 3학년 문제까지 풀어요. 3학년 문제까지 제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만들어주니까 학교 경향에 맞는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배제고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배제고는 문법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잉고는 문법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4개 중에 2개만 킬러고 2개는 일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 좀만 하면 2문제 맞춰요. 근데 문법을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보잉고는. 근데 배제는 그렇지 않아요. 배제는 문법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학교마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자료가 어떻죠? 그냥 보인이나 보성이나 무슨 방 뭐죠? 뭐 그런데 다 똑같은 자료를 쓰죠. 그 학원에서는. 근데 그런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 있죠.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편차는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2학년으로 갈수록 편차가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2학년 2학기가 되면 아시겠지만 정시한 애들이 늘어나요. 작년에 저도 2학년 아이들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절반이 나갔습니다. 애들이 정시한다고. 쌤 저 정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가 3등급인데 수학이 4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1학년 편차가 저렇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 이제 국어 수학인데요. 국어 수학은 1학년 때 편차가 10점대입니다. 이게 10점이라는 게 뭐냐면 상위 이제 이 평균 값에 있는 애들의 편차가 낮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차이가 1등이랑 꼴등이랑 비교했을 때 이 편차가 높다라는 것은 1등과 꼴등의 간격이 넓다라는 거고요. 편차가 낮다라는 것은 1등과 꼴등의 간격이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 갈수록 편차가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수학 같은 경우가 국어 수학이 정말 점수 따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영어는 점수 따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100등 오른 애들. 그런 애들 있다니까요. 관리하고 자료만 잘 받아도 점수가 오른다라는 게 이 보잉고 내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학종을 혹시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제가 보잉고는 3학년 내년에 수업을 할 겁니다. 보잉고 원래 이제 3학년 내신 선생님들이 꺼려 하시거든요.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국어든 사회든 뭐 과학이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그리고 그 수업 준비를 할 시간과 에너지, 돈이면 다른 학교 1학년 한 3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이유. 어렵다, 자료 만들기 어렵다, 힘들다. 이 2가지 때문에 3학년 수업을 거의 안 하십니다. 저는 그 2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까지도 제가 아이들 책임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 기조가 같습니다. 보잉고와 정시가 왜 잘 가냐면 학교 방향 자체가 어휘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능을 잘 보려면 어휘력이 안정적으로 바탕이 돼야지 그게 점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작 서술형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선생님이 어떤 분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제 무슨 만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킬러 문제를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올해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하나 확실한 거는 일단 이번 1학년은 그 선생님이 같이 그대로 내려간다, 그대로 1학년 한다고 제가 이제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도 좀 그 선생님마다 좀 문제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이거에 대한 강조가 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1등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했길래 그렇게 점수 올랐니? 암기했답니다. 근데 암기를 한다고 점수가 다 오르진 않거든요. 필요한 걸 외워야 돼요. 근데 필요한 걸 아이들이 모르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총평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2학년도 모의고사와 교과서가 시험 범위인데요. 교과서보다 모의고사의 어떤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저는 분석본을 제가 다 만들고요. 제가 학교 범위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완벽하게 제가 이게 다 학교 유형이에요. 보인고에서 나온 학교 유형. 제가 요거대로 세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보북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직전 예상 문제인데요. 작년에 제가 1학기 기말까지는 원래 뭐였냐면 직전 예상 문제를 전날만 풀었어요. 근데 진도를 빨리 빼고 2학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시험 전주차에 원래 제가 수업을 안 했거든요. 원래 이번에도 시험 전주차는 수업이 없어요. 휴강이에요. 한번 아이들 다른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전주차에 무료로 아이들 다 불렀습니다. 와서 공부할 사람 해라. 문제 만들어준다 했더니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전 문제 있죠.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잘 봤다는 아이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 학교 단어장에 나오는데 이거를 책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단어장을 손바닥만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공부할까? 책을 들고 다니면서 단어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어를 아이들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게끔 이런 어떤 단어장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언제 한다라고 했어요. 클리닉이 다 재시험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 보강을 안 왔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에 대한 건데요. 일단 현장 클리닉이 저는 주 6일입니다. 주 5일이고요. 이때 와서 아이들 단어 재시험 보는 거 있죠. 저는 무조건 그냥 10% 컷이에요. 10% 안 되면 그냥 다 이 클리닉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제 이거 수요일날 문법 클리닉 뭐냐면 이번에 넣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문법을 못해요. 보인고 영어 문제가 4개가 문법이 4개가 나오는데 2개 쉽다 그랬죠. 이 2개를 나머지 2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약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지금 방학 때부터 하고 있는데 이 문법 클리닉을 제가 언제 하냐면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저희 조교쌤 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분 동안 와서 학원에서 문법 시험 제가 20개를 보는데 지금 현장에서. 근데 이제 내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변형 문제, 문법 문제를 제가 만들어 주죠. 그거를 제가 커트라인을 정해서 아이들한테 문법 클리닉을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10분 동안. 그래서 저희 조교 선생님, 뭐 카이스트 간 선생님도 있고, 뭐 서울대 영문과 지금 이제 재학 중인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랑 이제 1대1로 줌으로 10분 통화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계륵 같은 존재인 게 4개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애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만들어줬는데 직본날 아까 직전 예상 문제 있다 그랬죠. 그걸 줬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는데 틀리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뭔가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어 틀린다는 거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분 단위로 제가 아이들 넣어가지고요 줌으로 이제 문법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어머님 이제 새로 오신 무슨 백계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에 애들 하는 말이 무조건 자기는 레마다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1년을 다니고 넘어왔습니다. 그 친구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겨울방학 때 아이가 잘 듣고 있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시간표 말씀드려보면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토요일이랑 토요일 2시, 그다음에 일요일 6시 9시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업을 2시에 시작하고 6시에 시작을 하지만 저는 수업 시작을 20분 전에 합니다. 단어 시험 제가 빡세게 본다 그랬죠. 단어를 매 주차마다 300개씩 봅니다. 30분, 40분씩. 근데 이제 저희 3시간 수업하는데 40분 단어 시험 보면 억울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수업을 10분, 20분 거의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주말에는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그냥 계란 먹고 삼각김밥 먹으라고 얘기해요. 밥 잘 챙겨 먹어서 물론 아이들 잘 먹을 때긴 하지만 주말만큼은 그래도 공부 좀 빡세게 하고, 아니 네가 제대로 외워온다면, 그러니까 단어를 제대로 외우고 숙제를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클리닉 할 필요 없죠. 근데 애들 보통 제가 보니까 한 50% 정도가 클리닉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 9시에 끝나거나 10시까지 거의 다 재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와서 그냥 외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애초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희 이번에 내신이 7주거든요. 이제 이번이 종강인데 2주 쉬었다가 7주 수업을 할 때 제가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머님들한테. 아이들 정시 준비해 주냐고. 제가 그래서 4주차 1부터 4주차까지는 고3 주간지를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내신도 챙기지만 문제풀이 사실상 일주일에 한 30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문제풀이하고 단어 외울 수 있는 고3 평가원 수능 문제 같은 것들, 작년 재작년 거 오답률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한 50%대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풀면서 수능까지 제가 같이 갈 거고요. 이거 제가 여름방학 때 정시반 열 겁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보잉고에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